제가 막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의 일이에요. 저희 학교는 외지에 있어 전학년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생애 첫 기숙사 생활에 어떤 룸메를 만나게 될까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입학 전날 기숙사에 도착했는데 아직 룸메는 오지 않았더라고요. 짐을 다 풀고 나서 깜빡 잠에 들었는데 누가 제 다리를 툭툭 건드리며 깨웠습니다. 눈을 떠보니 저와 함께 생활할 룸메가 활짝 웃으며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안녕? 반가워. 나는 김룸메야. 안녕. 나는 박고등어야. 그날 밤 저희는 지칠 줄 모르는 수다를 떨며 친해졌습니다. 그렇게 입학을 하고 평범한 나날들이 지나갔습니다. 룸메랑은 다른 반이었는데 항상 야자 끝나기 전에 톡으로 아이스크림 먹고 싶지 않아? 떡볶이 먹고 싶다잉 맞지? 등등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매번 아니? 라고 답하기도 그래서 그렇네 히읗 등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싫다고 했든 좋다고 했든 상관없이 룸메는 먹을 것을 제 몫까지 사왔습니다. 처음엔 정이 많은 친구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먹기 싫을 때에도 억지로 한 입이라도 꼭 먹게 해서 점점 기분도 상하고 짜증이 났어요. 나 진짜 먹기 싫다고. 속도 안 좋고. 왜 맨날 꼭 먹게 하는 거야? 진짜 먹기 싫다고. 그래도 한 입만 먹으라고. 한 입만. 응? 빨리 먹으라고. 한 입. 그래도 첫 룸메인데 불편하게 지내고 싶지 않아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집에 갔다가 기숙사로 돌아왔는데 책상에 포스트잇이 올려져 있더라고요. 아이스크림 5,000원 나누기 2 2,500원. 떡볶이 12,000원 나누기 2 6,000원. 이게 다 뭐지? 읽어보니 한 달 넘도록 룸메가 먹은 야식들의 가격에 딱 2로 나눈 금액을 입금하라는 메모였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이가 없어서 무시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기숙사에 온 룸메가 웃으며 말을 걸더라고요. 고등어야, 입금했지? 너랑 나랑 같이 먹은 거 내가 영수증 보고 정리한 거라서 정확하니까 걱정 말고. 내가 왜 입금해야 해? 내가 먹자고 한 것도 아니잖아. 너가 먹고 싶어서 산 걸 왜 나보고 돈을 달라고 하는 거야? 대부분 너가 다 먹은 거잖아. 룸메와 한바탕 끝에 저는 절대 주지 않겠다 하고 화가 난 채로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서 친구들이랑 매점에 갔는데 지갑에 있어야 할 돈이 없어져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잠든 사이에 룸메가 제 돈을 빼간 것이었습니다. 화가 난 저는 룸메를 기숙사위원회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기숙사 방 안에서 음식물 섭취가 불가했는데 룸메가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눈 감아준 거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룸메가 했던 행동들과 돈을 빼앗아 간 것까지 모두 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룸메는 학생기록부 벌점과 교내봉사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룸메도 새로 바뀌고 제 돈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이후로 그 룸메는 절 피해 다니는지 보이지 않지만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죠? 저는 얼마 전 새로운 원룸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윗집에 누가 사는지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시끄러웠습니다. 퇴근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매일같이 쿵쿵쿵 걸어다니는 발소리와 밤새 큰 목소리로 떠드는 소리가 제 귀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랬다니까. 하여튼 그거 진짜 웃겨 죽겠어. 시끄러워! 짜증나! 전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어서 다음날 윗집에 올라가 현관문에 쪽지를 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층입니다. 늦은 시간에 집에서 뛰어다니거나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오래 하는 일은 자제해주세요. 함께 사는 공간인 만큼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쪽지를 남겼으니 이제 조용해지겠지?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제가 아침에 붙여둔 쪽지가 갈기갈기 찢어져 저희 집 현관에 뿌려져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는 속으로 깊은 빡침을 느꼈고 당장 위층으로 올라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자 누구세요? 안에서 딱 봐도 싸가지 없어 보이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아래층인데요. 층간소음 때문에 좀 조용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그렇게 시끄럽게 한 적 없는데요? 그쪽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내 집에서 전화하는 것도 시끄럽다 하면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예민하면 그쪽에 다른 데로 이사를 가시던가.
위층녀는 그렇게 싸가지 없게 자기 말만 하고선 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 어떻게 해서든 복수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세요? 집주인님, 제가 사정이 있어서 2층에서 4층으로 이사 가고 싶은데요. 아직 집 비어 있는 거죠? 하늘이 돕는구나. 이 싸가지에게 복수를 해주지. 저는 위층으로 이사한 뒤 최대한 바닥에 쿵쾅거리는 행동만 골라서 했습니다. 야 이씨, 위층에 누가 이사 왔길래 이렇게 시끄러워? 미쳤냐? 그만해! 자기가 아래에서 발악을 하면 뭐합니까? 저도 위층이라서 타격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집에서 실랑이를 하다가 그 싸가지는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기요, 아래층인데요. 밤마다 쿵쾅쿵쾅 너무 시끄러워서 올라왔거든요. 네? 전 집에서 시끄럽게 한 적 없는데 그쪽이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뭐야? 너가 여기에? 당신이 너무 예의가 없어서 참교육 좀 시켜주려고 위로 이사 왔다. 그때 무례하게 한 거 사과할 때까진 절대 용서 없는 줄 알아? 그 싸가지한테 한마디 던지니까 저는 속이 너무 시원했습니다. 제가 자기네 집 위로 이사 올 거란 생각은 꿈에도 못했겠죠. 놀라 벙찐 표정이 얼마나 고순 맛이던지. 결국 전쟁 끝에 싸가지는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지금은 제일 꼭대기층에서 소음 없이 꿀잠 자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2학기가 되니 친한 친구들이 군대를 가거나 휴학을 해서 어느샌가 혼자 학교를 다녔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으려는데 예쁜 선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너 우리과 2학년 맞지? 전공 수업 때 봤는데 같이 밥 먹자. 아, 네, 좋아요. 예쁜 선배가 웃으면서 다가와 반가웠던 저는 선배와 금세 친해졌습니다. 선배는 저와 반대로 2년간 휴학 후 복학해서 동기들이 별로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수업을 선배와 매일 같이 들으면서 함께 다니게 되었습니다. 선배는 워낙 예뻐서 얼짱으로 유명해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많았습니다. 함께 찍은 사진도 인스타에 올리고 선배와 많이 친해진 것 같아 속마음을 털어놓았죠. 언니는 예뻐서 좋겠다. 언니가 볼 땐 나 어디 하면 괜찮을 것 같아? 너 지금 성형수술 말하는 거니? 응, 나 쌍수만 했는데 안 예쁜 것 같아. 좀 더 해야 할까? 어머, 난 자연이라 수술 같은 거 모르고 관심도 없어. 정색하며 대답한 선배는 그날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함께 찍은 사진에 샵 자연미인, 샵 노성형, 샵 성괴극혐 이런 태그를 달기 시작했죠. 심지어는 수업 중 다른 과 사람들과 앉아서 제가 성형한 사실을 말하고 다녔습니다. 전 너무 화가 나서 수업 끝나고 선배를 붙잡았습니다. 언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대체 뭘? 왜 그러니 너? 인스타 태그도 그렇고 나 성형했다고 뒷담하고 다닌다며. 사실만 말한 건데 그게 뭐가 문제야? 역으로 화를 내며 선배는 그렇게 휙 가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선배는 남학생들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남학생들이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야, 이거 그 선배 얘기 아니야? 봐봐. 남학생들은 서로 휴대폰으로 인스타 사진을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제 추천에도 그 사진이 올라와 있어 읽어보니 얼짱 선배가 성형하기 전의 사진과 장문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글을 올린 사람은 선배의 고등학교 친구로 자연미녀 코스프레가 엮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얼짱 선배가 뒤늦게 들어오자 모든 사람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선배, 성형 안 했다고 하지 않았어? 남학생들의 질문이 이어졌고 선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강의실에서 바로 뛰쳐나갔습니다. 인스타에 게시글 관련한 댓글이 도배되었고 선배는 자신의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결국 선배는 학교도 자퇴했고 덕분에 저에 대한 소문도 전부 사라져서 지금은 학교를 잘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는 플렉스에 빠져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플렉스 하더니 명품이나 비싼 브랜드의 옷, 신발 등을 하나둘씩 사는 겁니다. 그런데 꼭 사고 와서는 야, 나 또 플렉스 했다. 오, 짱이다. 쩔지?
너도 좀 플렉스해라. 같이 다니기 부끄러워. 솔직히 한두 번은 그냥 자랑하고 싶은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야, 넌 이거 없지? Thank you all very much. 넌 이거 사는 거 꿈도 못 꿀 거다. 이렇게 저를 깔보고 빈정대길래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살 때마다 인스타에 올리는데 자기가 마음에 들 때까지 사진을 찍어달라 합니다. 아, 좀 은근슬쩍 로고 보이게 잘 좀 찍어봐. 이렇게? 이제 됐어? 한 번 더 찍어줘. 발로 찍은 것도 아니고 뭐야. 아, 빨리 다시 찍어줘. 얼른. 사실 자기가 인플루언서도 아닌데 왜 그렇게 나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는 초등학교 친구들 모임을 하기로 해서 언니가 사준 아껴둔 비싼 티를 입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도 같은 티를 입고 왔더라고요. 아, 짜증나. 왜 똑같은 티 입고? 집에 가서 버리든가 해야지. 아, 개나 소나 다 입네. 치. 너 방금 뭐라고 했어? 같은 옷 입을 수도 있지. 말을 왜 그렇게 해? 야, 그만해. 오랜만에 다 같이 모였는데 왜 그래? 어라? 너네 둘이 똑같은 티 맞아? 둘이 로고 모양이 약간 다른데? 친구의 말에 친구 티와 제 티를 봤더니 로고 모양만 약간 다르더라고요. 야, 너 짝퉁 입었냐? 아, 어쩐지. 네가 이런 걸 입고 올 리가 없는데. 뭐라는 거야? 이거 우리 언니가 선물 준 거고 집에 택이랑 보증서 다 있으니까 보여줄게. 너야말로 네가 짝퉁 입어놓고 찔리니까 나한테 뭐라 하는 거 아니야? 에이, 설마. 맨날 인스타에 플렉스하고 올리는 거 봤는데? 아니겠지. 당연히 아니지. 야, 너네 딱 보면 몰라? 얘가 이런 걸 입을 수 있겠냐고. 얘들아 이것 봐! 땡땡이가 찐인데? 야, 맨날 플렉스 거리고 나한테 뭐라고 하더니 개나 소도 입는 걸 넌 짝퉁을 입냐? 친구는 저와 친구들의 말을 듣더니 점점 얼굴이 빨갛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나가버리더니 이후로 연락도 없습니다. 맨날 절 깔보고 플렉스 거리더니 앞으로는 플렉스라는 말을 입에 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먹는 걸 좋아하고 약간 통통한 편입니다. 그래서 먹을 걸 사서 친구들에게 자주 나눠주곤 했죠. 친구들은 다 날씬한 편인데 그 중에 나은이가 제일 예뻤습니다. 하루는 반 친구들과 모여 디팡도 타고 코노도 갔습니다. 그러다 잠시 버스 정류장에서 앉아 있는데 나은이가 갑자기 민명아, 나 살찐 것 같지 않아? 어? 난 잘 모르겠는데? 아, 아까 점심 때 많이 먹었나? 배 나온 것 같아. 야! 너 살도 안 쪘으면서 왜 익명이 꼽주냐? 와, 나은이 인성 살벌하다 진짜. 다행히 친구들이 껴들어서 기분 상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시내에서 맛있어 보이는 뚱카롱을 발견했죠. 가족들끼리 먹으면 되겠다 싶어서 5개를 주문했습니다. 근데 그걸 나은이가 받아오더니 2개를 빼먹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많이 쳐다보자 저를 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야, 넌 이거 다 먹으면 살쪄. 그만 먹으라고 내가 좀 먹는다. 또 2개를 더 꺼내서 하나는 자기 남친 입에 넣고 다른 친구에게 하나를 줬습니다. 신난! 너 미쳤냐? 왜 허락도 없이 남의 것에 손대? 아, 뭐래. 익명의 뱃살이나 보고 말해. 저 뱃살에 5개나 먹으면 어떻게 되겠냐? 다이어트 좋은 건데 왜 시비? 둘은 싸움이 붙었고 전 나은이의 말에 서러움이 북받쳐 자리에서 울고 있었죠. 그런데 나은이가 마지막 하나 남은 뚱카롱을 뭉개서 봉투째 제게 던졌습니다. 화가 폭발해서 그대로 달려가 나은이의 왼뺨을 쳤습니다. 왜 때려? 종철아, 내 남친아, 쟤 좀 때려줘. 신나은, 너 솔직히 맞을 짓 했다. 남의 걸 왜 손대고 그러냐? 남친조차 편을 들지 않자 나은이는 더 크게 울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나더러 어쩌라고? 돼지년이랑 놀아준 건데 제가 주제도 모르고 나댄 거잖아.
그 말을 듣고 전 나은이의 오른뺨을 쳤고 나은이는 날아갔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절 말리면서도 잘했다 하고 종철이는 나은이를 붙잡고 자리를 떠났죠. 뚱카롱을 먹을 때면 나은이가 생각나곤 합니다.